자, 이번 시간에는 안전 기준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더블캡 오버타입 화물 자동차의 재원을 기초로 하여 하대 옵셋은 얼만큼 되느냐? 자, 이건네요. 그죠? 자, 이것은 이 전체가 지금 2090이죠. 여기서부터 적재함, 그죠? 적재함의 무게에서 지금 축 중심까지에서의 얼만큼 뒤로 이동했느냐? 그래서 2분의 2090이 되겠네요. 왜? 이거 전체의 반이니까, 반. 그죠? 근데 그거에서 얼마나 이동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15라는 얘기네요. 그죠? 1115.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A-B죠. A-B. 그 A-B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죠. 지금 A-B 값이 1115에서 50입니다. 1115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죠. 요 값. 그죠? 1115. 요 값이 뭡니까? 제일 뒤에서부터의 중간이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대한 50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표기해요? 요게 50 아닙니까? 50. 그죠? 요게 50. 그래서 1115 마이너스 50. 그래서 그 값이 하대 옵셋 값인데 이 값은 결국은 여기가 얼마예요? 1045가 되나요? 그죠? 1045고 요거 계산하면 1065 맞나요?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값이 붙는다는 얘기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뒤로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하대 옵셋 값이 뒤로 와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 값이 되겠죠. 플러스 값.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 정답은 1번이 정답이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좌석의 크기가 가로 2800mm고 세로 4500mm인 승합차 좌석의 승차 정원은 얼마냐? 자, 저기서요. 승차 정원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좌석이 보통 우리가 그 좌석의 너비가 2800m라고 했죠? 그죠? 2800mm. 그리고 세로가 4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요. 우리 좌석의 규격은 400mm, 40cm입니다. 40cm. 좌석의 크기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400분의 2800이죠. 가로가 2800이니까. 그죠? 이 400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좌석의 크기가 가로 세로 40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나누고 이거하고 이거 따르면 64, 24, 24.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죠. 이거 두 개 나누면 28을 4로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7, 4, 7에 28. 그렇죠. 7이 되겠네요. 7. 7명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자, 3번에 보면요. 휘발유 승용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휘발유 승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측정 방법은 CVS75 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CVS75 모드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자동차의 CVS75 모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설치하는데 보통 휘발유 가스 자동차는 CVS75 모드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자동차는 IM240 모드로 측정을 하고 이게 쭉 측정하는 모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측정하는 방법마다도 다 어떻게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알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어떻게 측정한다 정도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니까 이륜 자동차 우리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CVS 47 모드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디젤 자동차들이죠. 대형 화물 자동차 이런 것들은 어떤 모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한 번씩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안전기준, 자동차의 길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잘못됐네요. 15m가 아니고 13m죠. 13m. 연결 자동차는 16.7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동차의 길이는 13m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겁니다. 13m. 그 다음에 높이는 4m를 초과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2.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윤중은 5톤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윤중은 바퀴 하나가 지면을 누르는 힘을 우리는 윤중이라고 합니다. 바퀴 하나가. 축중은 10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방향은 바깥쪽 바퀴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였을 때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표현은 1번이 틀렸네요. 1번은 자, 13m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연결 자동차는 16.7m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 연결 자동차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트레일러를 말씀하면 되겠죠. 이야기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비가 2.5m고 높이 4m, 윤중 5톤 이하여야 되고 최소 회전 방향은 12m 이하여야 된다. 자, 라고 하는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기압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는 법규상 몇 밀리미터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요. 타이어에 보면 노면하고 접촉하는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홈, 그죠?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홈이 다 마멸돼 갖고 여기까지 맨질맨질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기 철심이 보일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 홈은 적어도 1.6mm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 이하로 마멸되면은 교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규정상 법규로 규정하고 있죠. 트레드 깊이는 1.6mm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죠. 1번. 자, 6번. 운행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제동 능력 검사 시 좌우 바퀴의 제동력의 차이는 얼마냐?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편차라는 말을 씁니다. 편차. 자,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하고의 제동력이 똑같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한쪽 바퀴는 제동력이 강하고 한쪽 바퀴는 제동력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바퀴하고 제동력이 서로 틀려요. 여기는 강하게 작용하고 여기는 약하게 작용하면 강하게 작용하는 제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스핀하겠죠. 감속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하고 또는 좌측 바퀴하고 우측 바퀴하고의 어떤 그 제동력은 똑같아야 정상인데 그래도 약간의 오차 범위는 둘 수 있겠더라. 그 두는 게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8%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편차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해당 축중분의 좌우 제동력의 차지요, 차. 그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것이 얼마여야 된다? 8% 이하여야 한다. 이하.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축증이 뭐 앞차축이 1000kg이에요. 1000kg. 근데 좌측 바퀴는 100kg이고 좌측 바퀴는 뭐 300kg의 하중이 걸리고 우측 바퀴는 200kg의 하중이 걸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자, 10% 나오죠. 10%. 그죠? 8%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편차가 10% 나오니까 이거는 부적합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8% 이하여야 된다. 자, 당해 축 중에 8% 이하여야 된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동력의 합은 앞바퀴일 경우 앞바퀴는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앞바퀴는 뒷바퀴는 20% 이상이어야 된다. 20% 이상.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주차 제동력도 역시 20% 이상이어야 한다. 자,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앞바퀴의 편차, 뒷바퀴의 편차 똑같이 8% 이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죠. 7번. 자동차 타이어 검사 시 검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동차 타이어를 검사하는데 검사 내용이 아닌 것. 재생 타이어 장착 여부를 확인한다. 당연하죠. 재생 타이어는요, 일반적으로 승용 자동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라든가 이런 화물 자동차에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 재생 타이어는 그 탁에서 버스에다가 무조건 다
아무 쪽 바퀴나 전부 다 재생 타이어를 쓸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조향 바퀴 쪽에는요, 재생 타이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향은 보통 앞바퀴가 조향이 되죠. 뒷바퀴는 뭐예요? 하중을 지지하는 보통 용도로 사용하죠. 그래서 뒷바퀴에는 재생 타이어를 쓸 수 있지만 앞바퀴에는 버스라고 해도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 타이어 장착 여부 확인한다. 맞죠? 손상, 변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렇죠. 뭐 너무 마멜이 돼 있지는 않은지 또는 옆구리가 뜯겨가지고 뭐 이건 위험한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타이어의 요철 무늬 깊이를 확인한다. 요철부의 깊이를 확인한다. 그래서 아까도 요철 깊이는 얼마라겠죠? 1.6mm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타이어의 재질까지는 아니죠. 재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8번 적재함 내측 길이의 중심에서 뒷차축 중심까지의 중심선의 수평 방향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아까 우리 1번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하대 옵셋이라고 하죠. 하대 옵셋. 하대 옵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하대 옵셋이 맞고요. 오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버행이라고 하는 거.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앞차축 중심에서부터 제일 전단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오버행이라고 하고요. 그때에 이 각도가 있죠. 각도. 그죠? 이 각도를 오버행 각이라고 합니다. 각.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전단에서부터 제일 후단까지 거리를 전장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대 옵셋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맞겠죠. 자,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뭐 전장, 뭐 중, 앞, 뒤, 오버행, 각 전부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의 차량 총 중량은 몇 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가? 자, 차량 총 중량은 40톤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0톤. 물론 20톤 총 중량은 규정으로 20톤 이하여야 되고 20톤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40톤입니다. 근데 지금은 특수 자동차잖아요. 특수 자동차.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 중량은 차량 총 중량은 20톤 이하여야 되는 거고 20톤 이하. 그다음에 특수 자동차는 40톤까지 허용한다. 40톤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특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40톤 1번이 정답이겠죠. 자, 10번 자동차의 조향바퀴 윤중의 합은 차량 중량 및 차량 총 중량 각각에 대하여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느냐? 자, 윤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퀴 윤자, 바퀴의 하나당 지면을 누르는 힘. 근데 조향바퀴라고 하면 보통 앞바퀴가 2개죠. 그죠? 그러면 압축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바퀴가 조향륜인데 이 조향륜에 누르는 하중은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돼야 되느냐? 차량 중량에. 자, 예전에는요. 지금 뭐 동력 조향 장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예전에는 파워 스티어링이 안 달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사람이 힘으로 핸들을 돌렸죠. 힘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하중이 많이 실리면 그만큼 노면과 접지면에서의 타이어에서의 접지력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핸들을 돌리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하중이 크면 하중이 크게 되면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앞바퀴에 하중을 좀 작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뒷바퀴에 전체적인 하중이 이쪽에는 뭐 한 10%만 실리게 하고 뒷바퀴에 90%의 하중이 실리게 한다. 그러면 핸들을 그만큼 가볍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하면 뒷바퀴 하중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뒤에다 무거운 짐을 실면 앞이 들려버리겠죠. 이래서 안정성이 떨어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앞바퀴의 조향력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앞바퀴에 최소 20% 이상의 하중은 실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법적 규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 하중이 1000kg이다라고 하면은 앞에 적어도 200kg 이상의 하중이 걸릴 수 있도록 설계해라.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전체 하중의 몇 퍼센트? 20% 이상.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3륜 자동차가 있어요. 3륜 자동차. 앞바퀴 하나, 뒷바퀴 2개.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3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뭐 없지요. 그죠?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3륜 자동차가 있습니다. 앞바퀴 하나에 뒷바퀴 2개짜리. 이런 걸 3륜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런 자동차는 앞바퀴에 최소 18% 이상의 하중이 걸리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단서 조건이 있지만은, 일반적 타이어는, 자동차는 앞바퀴에 2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1번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경은 바깥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 몇 미터 이내에 되느냐? 최소 회전 반경은 12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결국은 12m 이내 또는 12m 이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12m 이내여야 된다. 자, 12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광도 및 사이렌의 음익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경광등 1등당 광도, 그쵸? 그 경광등의 빛이 밝기를 말하는 겁니다. 빛이 밝기. 125 칸델라 이상 2500 칸델라 이하여야 된다. 잘못됐네요. 잘못됐어요. 사이렌의 음도 30m 위치에서 90dB 이상 120dB 이해야 된다. 사이렌의 음은 여기가 지금 잘못됐어요. 20m여야 됩니다. 20m. 20m에서 90에서 120dB이어야 되고, 여기가 125dB 이상 2500이라고 했는데 125가 아니고 135 칸델라 이상 2500 칸델라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135에서 2500 칸델라 이하고 20m 전방에서 90에서 120dB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2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2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경광등은 1등당 광도는 135 이상 2500 칸델라 이하. 그 다음에 20m 전방에서 경기 음량, 우리 빵빵이처럼 소리가 나잖아요. 사이렌을 울리면. 그죠? 그 음은 20m 전방에서 측정을 하고, 그때 음의 크기는 90에서 120dB 이하여야 된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13번 자동차의 구조 변경 승인 제한 대상이 아닌 것은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능과 안전이 저하되면은 구조 변경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성능 안전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구조 변경 합니까? 승인하면 안 되겠죠. 1번 틀렸죠. 자, 2번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및 장치. 자동차의 종류가 바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종별, 우리가 승용이냐 승합이냐 화물이냐 특수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종별로. 그죠? 근데 그것이 바꿔버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화물차를 어떻게 승용차로 만들고 승용차를 화물로 만들, 안 되죠. 그죠? 그 용도는,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조정 안 되죠. 구조 변경 안 됩니다. 세 번째,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 회복하는 경우. 그렇죠. 이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등고속버스 같은 것들은 승차 정원이 28석인가 돼 있죠. 그죠? 그 차는 원래는 45인승으로 나왔었던 차예요. 45인승으로 나왔던 자동차를 안에 사람이 좀 승객이 편안하게 다니게 하려고 좌석의 시트를 전부 다 뜯어갖고 좀 더 넓은 시트로 바꾼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등고속버스입니다. 그래서 28인승이죠. 운전석 포함하면 29인승이 될 테고요. 그죠? 그래서 승객이 탈 수 있는 28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나는 도저히 이제 이거 수지 타산도 안 맞고 해가지고 원래 다시 띄워버리고 원래 있던 좌석을 원래대로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됩니다. 이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늘린다. 예를 들어서 뭐 45인승 승합버스에다가 50인승으로 만든다, 60인승으로 만든다. 이거 안 됩니다. 승차 정원을 기준 정원보다 늘릴 수는 없어요. 근데 줄였던 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3번은 승인 대상 맞죠? 자동차의 총 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및 장치 변경. 자동차의 총 중량이 증가하는 구조 변경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안전도와 성능 면에서 저하될 우려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전도와 성능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머릿속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서 계산해 보면 답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탱크로리 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같이 형상이 복잡한 자동차의 하대 바닥면의 중심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가? 자,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하대 바닥면에서의 중심점 어디를 잡을 거냐 이거죠. 그죠? 뭐 자동차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이 중심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중심점을 어디로 보느냐? 이 용적하는 데의 중심점으로 봅니다. 용적할 수 있는 부분의 중심점으로 그 콘크리트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용적 중심이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전 기준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